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세종시에서 지역 주민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강행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제조사 용역 검증 결과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공항공사 관계자 등 50명이 참석해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용역진이 발주처를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나갈지 연구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용역진은 제주도의 항공수요 분석과 전망, 공항시설 배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오름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복수공항 체제에 따른 1, 2공항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착수보고회가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진행되자 성산읍 주민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착수보고회 중단 요구를 거부한 국토부는 제2공항 타당성 제조사 용역 검증 결과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습니다. 제안합니다.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타당성 제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 토론회 합시다. 좋습니다. 주민들은 공개 토론회의 조속한 개최와 부실 용역이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 수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얼마나 폭압적이고 제주도의 미래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유해 주십시오.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강행 속에 사전 타당성 제조사 용역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의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고 제2공항 절차적 타당성 확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지역의 갈등이 계속 확산되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월동 채소가 과잉 생산돼 농가들의 시름이 깊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양식 넙치 어가도 비상입니다. 소비 부진에 대체 어종의 수입이 늘면서 가격이 폭락하자 양식 어가들이 스스로 시장 격리에 나섰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넙치 양식장을 27년째 운영 중인 국일용 씨. 요즘 작업장에 들어서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조에는 출하 시기를 훌쩍 지난 넙치가 하루가 달리 자라는데 소비 부진에 출하 작업은 석 달째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사료, 비타민 그런 가격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생산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출하가 안 되고 자금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누적 회사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지난달 제주 지역 넙치 산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9,074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넙치 가격은 지난해 여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 최근에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8,000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과 연어와 같은 대체 어종의 수입이 늘면서 도내 양식장에는 출하 시기를 넘긴 넙치 3,000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양식장의 보유 물량이 늘어나 사육 밀도가 높아지면서 폐사율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도내 넙치 양식어가 370여 곳이 출하 적체 물량을 스스로 시장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수매, 폐기 또는 가공용으로 시장 격리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요. 또 2차적으로는 한 20억 이상을 투입해가지고 시장 격리 작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주도도 양식어가의 피해 보전을 위해 수산물 수급 가격 안정기금 조성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양식어가들의 시장 격리가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도내 전체 공립학교의 20%까지 교장 공모제를 확대합니다. 도교육청은 제주교육 10대 희망정책 네 번째 정책으로 제주형 교육자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상반기에 4개 학교를 신규 지정해
총 21개 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혼디 배움학교 8곳을 새로 지정해 총 36개 학교를 운영하고 오는 2022년까지 54개 교를 지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4.3 생존 수영인들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4.3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법률 개정안에 추가 진상규명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김항석 기자입니다. 법원의 공소 기각으로 7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4.3 생존 수영인은 모두 18명. 하지만 수영인 명부에 기재된 2,500여 명 가운데 실태 조사를 마친 수영인은 1,500여 명에 그칩니다. 1949년 10월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 정뜰의 비행장에서 총살되거나 대전과 마포 형무소에 수감됐던 수영인 1,000여 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역사적 판결 이후 4.3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003년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뒤 추가 진상조사가 중단된 만큼 4.3 특별법 개정안에 수영인과 행방불명인 등에 대한 진상규명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단일 사건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384명이나 언도받은 사건은 없습니다. 이게 4.3 사건입니다. 마땅히 정부 책임에서 배상받아야 되는데요. 이 진상 규명되고 받아야죠. 4.3 수영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추가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영인 중에 지금도 2,530명 중에 신고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 촘촘하게 추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와 제주도가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특히 사단도민연대하고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을 명시한 4.3 특별법 개정안이 3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추가 진상규명 조항이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남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분청사기를 재현했습니다. 특히 도자기 재현에만 그치지 않고 전통 가마는 물론 생활 속의 도예 문화까지도 재현을 시도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조선시대 초기에 가마터 30기가량이 발굴됐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가마터 유적과 똑같은 환경의 자연 경사면에 반지하식 오름 가마 형태로 길이 13m, 폭 1.6m, 높이 90cm의 전통 흙가마를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참나무로 불을 지펴 첫 분청사기 재현을 시도했지만 충분한 열을 얻지 못해 실패한 바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최근 전통 방식 그대로 소나무 장작을 이용해 1280도 이상의 열로 도자기를 굽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틀 꼬박 불을 지피고 일주일 동안 열을 빼고 나서야 250여 점의 분청사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00년 전 분청사기가 같은 장소에서 재현된 겁니다. 이 가마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서 조선시대 방식 그대로 소나무를 활용해서 분청사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좋은 작품들이 다수. 분청사기는 화려한 청자나 고급스러운 백자와는 달리 실생활에 실제 사용했던 사발과 대접, 접시, 제기 등이 주를 이룬 서민들의 도자기였습니다. 고흥군은 분청사기와 같은 훌륭한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도자기 제작의 모든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는 도예 강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자는 익히들 많이 아는 그런 모양이라든 형태가 있는데 분청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또 새로운 색감을 또 더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체험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다양한 느낌이라든지. 분청문화박물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고흥군의 분청사기 유물 발굴과 복원 사업이 단순한 연구와 전시에 그치지 않고 지역민들의 실생활 속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어제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은 점차 회복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7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로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6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2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아침 기온 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한낮에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산간 지역은 맑은 날씨 보이면서 차량 운행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의 기온은 7도에서 10도 사이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금요일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범람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고요. 인천과 김포, 광주공항에는 방무가 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예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도 황미정 판사는 해군기지 공사 당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제주본부 간부 50살 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 씨는 2013년 4월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와 이듬해 1월에는 해군기지 관사 건설 현장에서 행정 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부 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공무원 직무를 방해하는 데 이르지 않았고 증거도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관덕정 광장 주변 지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관덕정 광장과 주변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주 환경 조성에 168억 원, 보행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99억 원 등 20개 사업에 286억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옛 제주시청 부지를 활용한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주시 산지천 하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제주도 내 13곳을 포함해 전국 연안의 바닷물을 조사한 결과 제주시 산지천 하류와 전남 영광군 법성포구 등 3곳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2석 달가량 일찍 검출된 것으로 아직 수온이 낮아 환자 발생 위험은 낮지만 간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등을 앓는 고위험자는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양돈장이 밀집돼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림 지역 수돗물 수원지가 한림읍 옹포리에서 한경면 저지리로 대체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한림 지역 상수원 수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상수원인 한림읍 옹포수원지 취수량 2만 톤 가운데 10,000톤을 인근 저지 광역수원지에서 공급받아 급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림 정수장에서 고도 처리에 공급되던 10,000톤은 오는 2020년까지 서광 지역의 대체 지하수 10곳을 개발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주 세종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2기가 제주에서 본격 출범했습니다. 제주 세종특위는 어제 제주도청에서 특위위원 10여 명을 위촉하고 올해 말까지 제주의 지방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계획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와 세종시의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위는 지난달 5일 임기가 끝났지만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등의 공동협력 체계를 위해 1년 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